오늘은 근의 판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근의 판별한다라는 게 뭐냐?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그 다음 근이 몇 개인지를 판별하는 것을 판별식이라고 해요. 이 판별식 D라고 해서 판별식을 그냥 알파벳 D로 표현을 하는데, 판별식을 뜻하는 discriminant, 여기에서 따왔어요. 뭔가를 판별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이 판별식은 우리가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요, 여기에서 근의 공식을 사용을 하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였죠. 여기에서 이 루트 안에 있는 요식 자체가 근을 판별할 수 있다라고 해서 판별식 D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판별식 D라고 하고요. D가 0보다 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서 0보다 큰 양수가 나오면 얘네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거고요. D가 0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뒤에 아예 근이 없죠. 그럼 그냥 2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어서 중근, 즉 중복된 근인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가져요. 근을 하나 가지는 거죠. 서로 같은, 그러니까 실근 두 개가 겹쳐지기 때문에, 그쵸? 하나의 실근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 두 개인데 서로 중복돼서 중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D가 0보다 작으면 루트 안에 음수니까 i로 나오겠죠. 그러면 얘네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몇 i가 나오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 즉 실근으로 치면 실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실근을 가질 조건이죠. 그래서 실근을 가질 조건은 어떻게 된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중근도 실근이니까요. 자, 그럼 우리 짝수 공식도 있었죠. 짝수 공식은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였는데, 요 루트 안에 있는 요식은 원래 있는 판별식을 4로 나눈 거거든요. b 프라임이 2분의 b의 제곱이니까 4분의 b 제곱이거든요. 4로 나눈 것이니 요거는 짝수 공식일 때는 4분의 d라고 써요. 4분의 d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크고 x개수가 짝수면 4분의 d를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2차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식의 제곱은 0, 이런 식이 되니까 중근이겠죠. 근이 똑같은 게 두 개가 중복되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식이 두 개가 되니까. 그러므로 중근이 되므로 판별식 D가, 즉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 이게 바로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입니다. 자, 그럼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2차 방정식을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것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요거 알파, 베타는 그리스 문자를 사용을 해서 요게 a, b, c랑 구별되게 그리스 문자를 사용을 해서 알파, 베타라고 해요. 자, 이렇게 될 때 그러면 우리 2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고요. 또 다른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이것을 두 근이라고 했을 때 두 근의 합은 둘이 더하면 2a분의 그냥 마이너스 2b라서 마이너스 a분의 b 이게 되고요. 두 근의 곱은 4a 제곱분의, 이게 합차로 제곱 빼기 제곱으로 나오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루트를 제곱하면 그냥 루트가 벗겨집니다. 그러면 4a 제곱분의, 얘는 마이너스 b제곱 없어지고요. 플러스 4ac 약분하고 하면 a분의 c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 즉 개수 가지고 두 근의
합과 곱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개수 가지고 요 x 앞에 붙어 있는 게 x의 개수, x제곱 앞에 붙어 있는 게 x제곱의 개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개수 가지고 두근의 합과 곱을 알 수 있는 게 근과 개수와의 관계고요. 공식으로 많이 외워둬야겠죠. 두근의 합은 뭐다? 요렇게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요렇게인데 플러스 a분의 c.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그러면 두근의 차는 어떻게 구할까요? 두근의 차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것을 이용해서 두근의 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과 차는 연결할 때 어떻게 연결을 한다? 제곱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 적용해보는 예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라. 자, 우선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4, 알파 베타 a분의 c니까 1.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죠. 4, 4, 16 마이너스 2 14가 되고요. 얘네 많이 나오는 공식이죠. 혹시 까먹었으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우선 공식이 두 개가 있거든요. 이게 있고 또 인수분해했을 때 이게 있는데 여기서는 요 뒤에 거는 필요 없고 얘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1 곱하기 4 3, 1, 4 이렇게 되겠죠. 64 빼기 12 52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4, 4, 16 마이너스 4 12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풀마 루트 12. 지금 알파 베타가 둘 중 누가 큰지 모르니까 그냥 둘 다 써주면 됩니다. 만약에 알파가 크다 하면 플러스 루트 10이라고 쓰고요. 베타가 더 크다 하면 마이너스 루트 12다 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볼게요. 두근이 알파 베타이면서 최고차의 개수가 a인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요? 최고차 개수가 a고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인수분해하면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 방정식이니까 는 0 요거 등호 꼭 붙여줘야 됩니다. 등호가 붙은 것을 방정식이라고 해요. 등식의 종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방정식, 하나는 항등식이에요. 그래서 방정식이면 무조건 등호가 있어야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등호가 없으면 그냥 식이에요. 2차식. 자, 그런데 요걸 한번 풀어볼까요? 풀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되겠죠. 예, 우리가 합, 곱 배웠죠. 개수가 1일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b고요. 알파 베타는 c a가 1이면 그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게 b의 개수고요. 곱은 c의 개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x제곱 빼기 두근의 합 곱하기 x 두근의 곱 이렇게 공식으로 외워주면 좋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x제곱 개수가 5이고 두근이 뭐 해볼까요? 두근이 3과 마이너스 8인 2차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러면 5 괄호 열고 x제곱 두근의 합에 마이너스 붙인 거 두근의 곱는 0 이렇게 해서 5x제곱 더하기 25x 마이너스 120은 0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분의 1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2분의 4 요렇게 될 때 얘네와 얘네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요거를 두근으로 하니까 두근의 합을 한번 구해 볼까요? 여기서 2차 방정식에서 x제곱 개수는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요게 빠졌네요. 자, 그럼 두근의 합은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의 합이죠.
얘네 두 개가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니까 여기서 사용하면 네, 요렇게 되고요. 두 근의 곱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이죠. 얘네는 알파 베타 전체의 제곱이므로 4분의 9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x 제곱 두 근의 합에 마이너스 붙이고 두 근의 곱은 그대로 네, 여기 x 요거 붙이고요. 는 0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결례근. 자,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abc가 유리수일 때 이게 중요해요. 유리수가 아니면 이게 성립할 수 없어요. 유리수면 우리가 앞에서 근의 공식을 봤듯이 두 근이 뭐만 달라요? 루트 부분만 다르죠. 그쵸? 그래서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 이고요. 만약에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면 i로 나오겠죠. 그래서 한 근이 p 플러스 qi면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i가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루트 부분이 부호가 다르니까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 5번 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 근을 갖도록 하는 m의 값 또는 그 범위를 구하시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고요. 중근이 되려면 d가 0이어야 되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려면 d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d를 구해줘야겠네요. 여기서 보면 짝수 계수면 4분의 d 써도 되는데 짝수 계수가 아니니까 그냥 d로 구해볼게요. 판별식 d는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4 곱하기 요거 통째로 요 전개하면 4m제곱 더하기 4m 더하기 1 마이너스 4m제곱 플러스 8 4m 플러스 9 요게 d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 자, d가 즉 4m 더하기 9가 0보다 커야 되므로 m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9겠죠. 9 넘어가면 마이너스 9고요. 4로 나누면 마이너스 4분의 9고요. 2번 중근을 가질 조건은 4m 플러스 9가 0이어야 되므로 이항시키면 m은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고요. 3번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려면 4m 플러스 9가 0보다 작아야 하므로 이항시키면 m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판별식 D 하나 써놓고 이걸로 조건에 맞게 쓰면 되겠죠. 네, 대표 6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질 때 k값에 관계없이 중근, 우선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d가 0이어야 되는데 k값에 관계없이 k에 대한 항등식이죠. 이 문자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나오면 이 문자로 묶어줘야 돼요. k로 묶어줘야 됩니다. 이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 문자 위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우선 그러면 이게 중근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d를 먼저 구해볼게요. 짝수니까 4분의 d를 구해볼게요. 4분의 d는 b' 제곱, b'은 k-a죠. b'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마이너스 ac 하면 요거 자체에 마이너스 붙이니까 가 되므로 없애고요. k로 내림차순해주면 됩니다. k로 묶어주면요. k 있는 거랑 k 없는 걸로 묶어주죠. 네, 이게 뭐가 돼야 된다?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0이어야 됩니다.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이죠. 그럼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요 항등식은 왼쪽 오른쪽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돼요. 그래야 요 오른쪽 항이랑 똑같아지죠. k에 관계없으려면 k랑 곱해지는 게 0이어야지 k에 어떤 숫자를 넣어도 항상 관계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게 0이어야 되므로 a는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니까 b는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번 x에 대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또 판별식 d가 0이어야 되겠네요. x 계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를 써볼게요. b' 제곱 마이너스 ac k제곱 사라지고요. 3k 플러스 3이 되는데 이게 0이어야 되므로 k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 네, 우선 기본적으로 찾아놔야 될 거.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3, 알파 베타는
a분의 c 마이너스 1 찾아놓고요. 1번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분수꼴이 나오면 통분을 해주면 돼요.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베타 더하기 알파니까 알파 베타 마이너스 1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3 마이너스 3 바로 나오죠. 네, 이것도 아까 했었는데 요 밑에 한번 풀어볼게요. 2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니까 3, 3은 9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2 11이 되겠고요. 3번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합차로 연결하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3, 3은 9 플러스 4 13이 되고요. 4번 얘네도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이거 공식 외워줘야 되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27 빼기 3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1 27 플러스 9 36이 되겠습니다. 차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3이랑 2일 때 얘네 두근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선 이 식의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죠. 자, 이걸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두근이 마이너스 3이랑 2다. 자, 그러면 이 식에서는 두근의 합 마이너스 1이 요거분에 요거에 마이너스 붙인 거 마이너스 a이므로 a는 1. 그 다음 두근의 곱 마이너스 6이 b죠. b는 마이너스 6. 그래서 실제 요 식의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6이 되겠어요. 그쵸?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이고 얘네의 두근이 요거일 때 a, b 값을 각각 구하시오. 네, 얘네도 식을 분리해서 한번 써볼게요. 이 식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a다. 알파 베타는 6이다. 알 수 있고요. 요 식에서는 두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죠. 얘네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고요. 두근의 곱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그러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이게 뭐다? 마이너스 b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요거 파란색 식이랑 빨간색 식을 연립해서 a, b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우선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똑같죠? 넘기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4다. 그러면 그게 a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럼 알파 베타는 6.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아까 마이너스 4라고 했고요. 요거는 플러스 1. 다 더하면 3. 3이 아이고 여기서 쌤 실수했네요. 예, 두근의 곱은 그냥 b죠. 예, 그래서 요거 다 더했을 때 3이 뭐가 될까요? 3이 b가 되겠네요. 그래서 b는 3.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9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의 b가 2대 3이다. b가 나오면 2a랑 3a로 두면 되겠죠. 2알파, 3알파로 둬도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근을 잡고 그러면 두근의 합은 5a죠. 5a는 5k다.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므로 a는 k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k 플러스 2인데 이렇게 둘이 곱하면 6a 제곱이죠. 이게 마이너스 k 플러스 2인데 우리는 k 값을 구해야 되니까 a 대신에 이렇게 k를 넣으면 되겠네요. k를 넣고 k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습니다. 그쵸? 자, k에 대한 2차 식이니까 이거를 근위 공식을 사용을 해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아니면 이거 인수분해가 될까요? 네, 이렇게 되겠네요. 3k 플러스 2, k 마이너스 1은 0, k는 마이너스 3분의 2 또는 2분의 1. 즉, 식 두 개 요거 가지고 연립해서 문자를 구해주면 되겠죠. 2번 두근의 차가 4일 때 두근의 차가 4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 근을 알파라고 하면 다른 한 근은 알파 플러스 4라고 놓으면 되겠네요. 두근의 합은 2알파 더하기 4. 이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두근 곱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이게 a분의 c
네, 그러면 여기서 알파를 구하고 K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우선 여기서 알파를 구하면 알파가 마이너스 1토는 마이너스 3이고 여기서 양변에 2를 곱하면 4알파 더하기 8은 4 마이너스 K다. 그러면 K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그럼 알파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K는 0이고요. 알파에 마이너스 3 넣으면 8 이렇게 되겠네요. 대표 10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얘네를 두근으로 하고 x제곱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 자, 우선 이걸 하기 전에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를 구해봅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3,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 그러면 1번 얘네 둘을 두근으로 하니까 3이랑 마이너스 2를 두근으로 하죠. 그러면 두근의 합은 1,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6이므로 x제곱 계수가 1이므로 x제곱 두근의 합에 마이너스 붙이고 두근의 곱 그대로는 0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이걸 두근으로 하고 x제곱 계수가 2. 자, 그러면 우선 두근의 합은 얘네 둘이 더하면 통분해서 넣고 그 다음 두근의 곱 넣으면, 자, 그러면 합의 계수가 2니까 2 괄호 열고 x제곱 두근의 합에 마이너스 붙이고요. 두근의 곱은 그대로 이렇게 되므로 이렇게 되겠네요. 1번 문제 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 5. 자, 그러면 이게 0이 되는 두근, 근이라는 거는 이 식을 성립하는 x값이죠. 그럼 이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요. 즉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라는 소리겠죠. 근이라는 거는 요식을 만족하는 거니까 이때 두근의 합이 5고 두근의 곱이 4래요. 이때 요 식의 두근의 합과 곱을 각각 구하시오. 자, 여기서 여기 껍데기는 똑같거든요. F라는 형태잖아, 그치? 근데 X 대신에 알파 넣은 거고 얘는 X 대신에 베타 넣은 거고 얘는 X 대신에 3X-2를 넣은 거죠. 이 똑같은 형태는 괄호 안에 뭘 넣어야 0이 될까요? 알파를 넣거나 베타를 넣어야겠죠. 그러면 요거 자체가 알파가 되거나 베타가 돼야 0이겠죠. 이것의 두근, 근이라는 건 뭐다? 요걸 만족하는 X값을 근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즉 요 괄호 안이 알파가 되어야 0이잖아요. 그래서 3x-2가 알파거나 이게 베타가 되는 x값을 다시 구해야 그게 바로 이걸 만족하는 근이에요. 이걸 만족하는 x값. 그러므로 x는 넘어가면 여기서 x는 이거죠. 그럼 이것의 두근의 합과 곱을 차례대로 구해보면 되겠죠. 자, 두근의 합은 둘이 더하면 3분의 2 요거니까 아까 요거 나온 거 그대로 해서 여기 나오고 두근의 곱은 둘이 곱하면 9분의 알파 베타 더하기 2 알파 2 베타 플러스 4가 되겠네요. 요 그대로 나오면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두근의 합은 3, 두근의 곱은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대표 2번 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일 때 유리수 a, b값. 자,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이므로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죠. 요거 가지고 두 근의 합을 구하면 2. 이게 요 부분에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1이고요. 두 근의 곱은 얘네 둘이 곱하면 제곱 빼기 제곱. 이게 b가 되겠네요. 그래서 b도 마이너스 1이겠죠.
B도 실수 A, B래요. 실수니까 항근이 1 플러스 i면 다른 항근은 1 마이너스 i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두근의 합은 2, 두근, 곱은 제곱 빼기 제곱, 얘네도 2가 되겠네요. 자, 두근의 합 2는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1이고요. 두근의 곱은 b, 이렇게 되겠습니다.